잠시 후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다리셨던 시간입니다. 김대준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반도체 소부장 시선 고정주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시선 고정주는 오직 투자앵글 카카오톡 채널에서 단독 공개합니다.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 후 친구 추가해주시면 되는데요. 시선 고정주를 알아보기 전에 반도체 소부장 관심주 먼저 알아볼까요? 첫 번째 관심주 무엇일까요? 예, 첫 번째 관심주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예,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전공정 그리고 또 태양광 또 이제 차세대 유리기판까지 그 증착 장비를 갖다가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이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이 좋으니까 여기에 이제 필수로 들어가는 ALD라는 증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그 기술력이 좋아서 앞으로 이제 글로벌 다른 또 메모리나 또 비메모리 업체까지 레퍼런스를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양 전지로 증착 기술을 확장하면서 이제 성장 축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차세대 반도체 유리기판 공정에서 이제 금속 방막 형성 단계를 갖다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ALD라는 장비로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리기판의 핵심 장비 공급자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 시장이 본격화되면은 이제 동사의 장비 수요와 함께 실적 레버리지도 충분히 커질 수가 있기에 주목할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첫 번째 관심주로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본업인 반도체 장비 기술력을 꽉 잡은 상태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죠. 태양광과 유리기판이라는 신성장 엔진까지 달았습니다. 그럼 이 기세를 이어가서 두 번째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예, 두 번째 관심주는 원익 QNC입니다. 자, 원익 QNC는 원래 이제 반도체 웨이퍼 생산용 그 부품을 만드는 소부장 기업인데요. 공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그 소모성 자재를 만든다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입니다. 좀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먼저 이제 커츠, 세라믹 그 같은 이전 그 부품에서 글로벌 점유율과 함께 또 이제 반도체 세정, 코팅까지 아우르는 이제 수직 계열을 갖추어서 메모리 업황이 이제 좋아질 시에 크게 레버리지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의 그 낸드 경쟁력 회복과 그다음에 이제 9세대 V낸드 양산 확대, 가동률이 또 상승을 하면서 원익 QNC의 이제 커츠 수요를 직접적으로 밀어주는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원익 QNC의 영업 이익 자체를 갖다가 올해 약 한 전년 대비 100% 이상 성장할 것으로 그래서 증권가는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실적까지도 뒷받침되는 원익 QNC를 갖다가 관심주로 볼만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준 자문역이 선택한 반도체 소부장 두 번째 관심주는 원익 QNC입니다. 삼성전자의 낸드 가동률 상승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인데요. 자, 이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 공개하는데요.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김대준 자문역 시선 고정주 힌트 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선 고정주의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선 고정주는 반도체 후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데요. 주로 이제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낸드나 또 디램 같은 그러한 그 반도체의 버닝 테스터라고 하죠. 또 이제 그런 또 웨이퍼 테스터도 이제 신규로 진입을 하면서 크게 이제 사업 구조가 좋아질 국면에 있고요. 현재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 이제 그러한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다른 반도체 대기업으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와, 저는 하이닉스 밸류체인이라는 게 귀에 탁 들어오는데요. 예. 혹시 떠오르는 기업 있으세요? 테스트 기업이라면은 이제 네. 몇 기업이 없습니다. 이제 뭐 DI라든지 아니면은 뭐 테크윙이라든지 네. YC, 뭐 엑시콘, 네오셈 뭐 요 정도 있는데 뭐 그런 관련 테스트 기업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전문가이시니까 역시 바로 이렇게 테스트 네. 기업 하니까 떠오르시는 몇 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개로 보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HBM 세대에 들어와서 현재는 HBM 이제 3E에서 지금 HBM4로 넘어가는 단계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HBM4의 밸류체인에 이 기업이 납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선정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주가의 탄력도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HBM 이제 세대가 올라갈수록 테스트의 공정 난이도가 이제 높아지고 장비의 공급 단가도 이제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또 고객사의 증설 그런 이제 설비 투자가 굉장히 높아지는 확대되는 구간에서의 이 시선 고정주의 기업의 실적 확대와 이제 주가 리레이팅을 또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본업인 테스트 장비 이외에 이 기업도 태양광 장비 쪽에 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또 장비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지금 이제 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HBM4 모멘텀과 태양광 그 장비의 쪽으로의 모멘텀이 같이 이제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향후에 좀 굉장히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이제 시선 고정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HBM4 고도화에 따른 테스트 장비의 수혜 기대감, 여기에 신성장 동력인 태양광의 엔진까지 단 기업인데요. 김대준 자문역이 야심차게 준비한 오늘의 시선 고정주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그 히든카드 채널에서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코스피 7,500시대를 기대하면서 노훈민 자문역은 스테이블 코인 섹터를 주목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보통 코인하면 하루에도 몇십 %씩 오르내리는 변동성을 생각하는데 그 앞에 스테이블, 즉 안정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개념부터 짚고 갈까요? 네,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조금 이제 쉽게 설명을 제가 좀 해보려고 네. 하는데 예전에 싸이월드 이용해 보셨죠? 아, 네. 기억합니다. 싸이월드의 이제 미니홈피라는 거를 꾸미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토리라는 거를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 도토리가 결국은 한 개에 100원이라는 거에 패킹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원을 가지고 도토리로 바꿔서 그리고 미니홈피에 이제 뭐 꾸밀 수 있는 음악을 산다라든지 홈피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도토리가 100개 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의 공간에서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교환 단위를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은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로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권 편입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지만 늘 검토 중이다라는 이야기만 나와서 답답하셨을 분들도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거든요. 여당이 설 연휴 전에 발의하겠다라고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제도화의 속도가 붙을까요? 네,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법제화는 이제 일부 큰 틀에서의 이제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아직 이제 세부 쟁점에 대한 네. 이제 추가 합의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좀 이제 알맞을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상 한번 시행이 된다면은 이제 통화 결제 시스템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려운 제도라는 점에서 입법 속도가 좀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행 주체라든지 아니면 이제 준비 자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이냐 같은 부분은 정부와 금융 당국 모두가 매우 조심스럽게 이제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면 법제화로 시행되기 전에 아마 시행령이나 시범 사업 형태로 이제 먼저 이제 시작하려는 움직임도 좀 이제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이 깊어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은 다소 걸리더라도 올해 안에는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이제 무언가 시작된다라는 메시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정치권에서 중요한 방향이 잡혔습니다.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주체를 사실상 은행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한 건데요. 은행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반대로 코인 사용이 대중화될수록 은행의 전통적인 역할이 축소될 거다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위협이 될까요? 저는 이 논쟁이 이제 둘 다 맞는 얘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된다라면은 이제 결제라든지 송금권 같은 기능의 일부는 은행의 밖으로 이동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은행의 기능에 대한 축소에 좀 우려감이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럽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하자라고 한 것도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지 않으면서 이제 은행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제 의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도적으로
발행 주체를 만약에 은행에다가 묶어두게 된다라면은 혁신 속도도 제한되고 그다음에 혁신 속도도 느려지고 네. 사용처도 좀 이제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사용량이 크게 늘지 않는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경로는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은행 중심으로 시작하되 점진적으로 발행 주체나 좀 이제 활용 범위를 확대하자라는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라면은 은행은 단순히 좀 피해자가 아니라 네. 보관이나 결제나 혹은 이제 신뢰를 담당하는 핵심 플레이어로 남게 되는 부분이 좀 이제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은행 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제로섬 게임으로 이제 보시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단기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커지면서 일부 예금이 디지털 자산 쪽으로 그렇게 이제 이동하면서 은행 예금 대출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특히 이제 이자가 붙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까지 허용이 되면 이제 예금 이탈 압력은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연구도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또 이제 한국은 애초에 은행 컨소시엄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모델을 택했기 때문에요. 예금을 빼앗는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제 결제, 송금, 수탁, 수수료 비즈니스를 새로 여는 플랫폼으로 만들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 보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은행이 망한다 보다는 디지털 자산 쪽 전략을 이제 얼마나 잘 짜서 새로운 수수료 플랫폼 수익을 키우느냐. 그러니까 이제 각 은행의 전략 속도 차별화에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려보다는 은행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럼 관련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 5일이면 IPO 3수 끝에 코스피 문을 두드리는 K뱅크가 있는데요. 또 스테이블 코인 수혜주로 꼽히기도 합니다. 설 연휴가 끝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에 공모총협도 진행이 되는데 카카오뱅크 상장 때처럼 큰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K뱅크 상장이 네. 카카오뱅크 상장 때와 같은 큰 파란을 일으키기는 조금 쉽지 않다는 쪽에 좀 가깝습니다. 네. 당시 이제 카카오뱅크에 대한 상장은 특히 이제 인터넷 은행 중에 최초 네. 이렇게 상징성이 있고 금융 플랫폼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이제 한꺼번에 반영된 좀 특수한 환경이었고요. 반면 K뱅크는 이미 시장에 인터넷 은행 모델이 좀 약간 익숙해진 상태에서 등장하는 이제 후발주자라는 점이 좀 다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슈가 만약에 K뱅크 사업 영역에서 지금 이제 사업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관심과 추가 상승 여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제 기대감은 이미 카카오뱅크가 이제 상당 부분 선반영을 누렸던 테마이기 때문에 동일한 강도의 재평가를 기대하기는 좀 이제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K뱅크의 상장의 성패는 테마보다는 이제 실제 고객에 대한 성장이나 수익성 개선 그리고 네. 상장 이후 실적 가시성이 얼마나 빠르게 확인되는지에 달려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상장 전날에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는 건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초보자가 네. 이 바로 상장하는 종목에 접근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상장하자마자 무조건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네. 큽니다. 예, 그것은 이제 초보자들이나 주식을 이렇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좀 이렇게 자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국내 IPO 기업들이 첫날에 급등락이 굉장히 이제 크고 또 가열된 공모가 뒤에는 되돌림이 바로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재무적 투자자의 엑시트 이슈와 또 밸류 부담이 또 같이 섞여 있죠. 상장 직후에 차익 매물가 그리고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급등락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상장은 매수 신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자제를 해서 첫날에는 이제 시가 공모가 대비 얼마나 또 주가가 높게 형성되었는지 또 거래대금 수급 이런 이제 가격대 적어도 며칠간의 가격대 형성을 보면서 이제 눌림목이 나오는지 이렇게 체크될 것이 많기 때문에 첫날에 들어온 주식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상장 초기에 거품이 빠지고 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냉정한 인내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섹터의 옥석을 본격적으로 가려보겠습니다. 노은민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보는 시선 고정주를 공개하는 시간인데요. 그 전에 저희가 시선 고정주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투자앵글 4글자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선 고정주 만나보기 전에 관심주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첫 번째 관심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이미 국민 결제 플랫폼 수준의 사용자 기반과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카카오페이는 이제 간편 결제라든지 송금 그리고 증권 보험까지 아우르는 구조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제도권으로 편입이 될 경우 즉시 실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코인 테마가 아니라 이제 결제나 정산 그리고 지갑 기능을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는 것도 저는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논의가 본격화된다면은 카카오페이는 아마 지갑 결제 정산의 허브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금융사 대비해서도 IT 기반의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따른 이제 뭐 서비스에 대한 출시에 대한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리하면 이제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일상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핵심 수혜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섹터의 첫 번째 관심주는 카카오페이입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흑자로 전환했고 법제화 모멘텀 속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관심주도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관심주는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었던 이제 카카오뱅크인데요. 네.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인터넷 은행에 대한 틀을 넘어서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성이 이제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이제 순이익 4,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를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제 기본적인 체력이 탄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제도화될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 하나가 이제 발행이라든지 보관 그리고 정산을 담당하는 은행 기능인데, 카카오뱅크는 모바일 앱 기반의 이제 사용자 기반과 IT 친화적인 금융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실사용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전통은행과 달리 이제 카카오 디지털 결제나 뭐 송금이나 금융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는 점도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확대될 경우에는 플랫폼적인 이제 확장력을 발현할 수 있는 점이 좀 강점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이제 선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지만은 올해 법제화 논의가 좀 구체화로 인한 이제 재평가 여지가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카카오뱅크는 스테이블 코인이 금융 인프라로 지금 자리 잡을 때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핵심 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은민 자문역이 선택한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관심주는 카카오뱅크입니다. 자, 이제 자문역의 1%의 시선으로 바라본 시선 고정주를 발표합니다. 시선 고정주는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단독 공개하고 있는데요. 시선 고정주가 궁금하시다면 투자앵글 네 글자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노은민 자문역 시선 고정주 공개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힌트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는데, 이 종목은 한국은행이 설계하는 디지털 화폐 구조의 핵심 동선에 올라타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유통하지 않고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블록체인 기술보다서 이제 발행, 관리 그리고 정산을 맡을 수 있는 금융적인 지위가 가장 먼저 필요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저는 만약에 현실화될수록 이 종목이 가장 최전선으로 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현 자문역의 이제 그 시선 고정주 힌트를 들어보니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이게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 포인트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예. 또 이 단단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설계도 안에서 돈맥을 쥐고 있다는 게 귀에 좀 쏠립니다. 시선 고정주로 가져오신 이유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을 할 때 이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화폐는 자꾸 은행 중심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는 입장을 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중앙은행이 좀 직접적으로 이제 발행하고 유통하는 것보다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이제 관리 가능한 형태로 풀겠다는 전략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구조는 핵심이 코인이 아니라 좀 이제 예치금이 들어오면 예치금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결제 정산이나 신뢰 구조까지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이제 은행 채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이제 디지털 원화의 껍데기에 가깝고 그 안을 채우는 거,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채우는 거는 결국 은행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종목은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확산이 될 경우에는 발행 기반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관리라든지 아니면 제도권에 대한 연결에 대한 교두 보호가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그래서 단순히 이 종목은 이렇게 단순한 수혜중이 아니라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기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노은민 자문역의 시선 고정주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투자앵글 검색하신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입니다.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